함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 잠깐 정신 차리고 들어. 함수. 처음부터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함수가 뭔지부터. 이런 뭔지 말고 뭔지부터. 진짜 똑같다. 함수. 이런 거 싫어해? 걔는? 이 함자가 상자를 뜻해요. 그래서 제가 함수 수업할 때는 항상 학생들한테 요 그림을 그려주거든. 오랜만이지. 본 적 있지? 초등학교 다 나왔지? 혹시 유년 시절을 외국에서 보내셔서 이 그림을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봐봐. 여기 곱하기 3 이렇게 한번 해볼게. 곱하기 3 여기에서 2가 들어가. 그럼 몇이 나와? 제발 대답 좀 하자. 이게 중요하다. 6. 2가 상자를 통과하면 6이 돼. 겁나 신기하지? 그래서 이 상자 이름이 뭐였어? 마법의 상자. 아니야, 요술 상자야. 무슨 마법 상자야. 요술 상자. 봐봐. 여기 3이 들어갔다 쳐볼까? 3이 들어가면 몇이 나와? 15. 뭐? 3이에요. 예상하지 못했다. 이거 진짜 예상치 못했다. 안 25라고?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였어. 안 보였다고? 미안해, 살 뺄게. 아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사한다 했지. 알았어. 먼저 3이 들어가면 뭐야? 그럼 여기 하나만 더. 여기가 5가 들어가면 몇이 나와요? 15 이렇게 나오겠죠? 굉장히 신기하네요. 2가 들어갔을 때 6 말고 다른 녀석이 나올 수 있냐? 없지. 5가 들어갔을 때 15 말고 다른 녀석이 나올 수 있어? 없잖아. 그러면 들어가는 숫자가 이 상자를 통과하는 숫자에 대응하는 숫자가 오직 딱 한 개씩만 정리되네. 지금처럼 어떠한 특정 숫자에 대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숫자가 오직 하나씩으로 정리될 때 그 녀석을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한테 함수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y는 fx요 라고 얘기를 하기는 학생들이 많긴 한데 그 y는 fx의 의미를 알고 있냐 이거야. 들어가는 숫자가 지금 계속해서 변하지. 이런 녀석들 뭐라 그래? 변수. 근데 변수는 변수인데 내가 그러니까 변수는 뭐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미지수 x를 쓰자고. 근데 이 녀석이 변함에 따라서 이 녀석도 따라서 변하지. 얘도 변수네. 변하니까. 근데 x는 이미 썼잖아. 그러니까 얘 y를 쓰는 거야. 함수가 영어로 뭐야? 펑션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녀석을 요술상자라고 부르는데 외국에서는 이 상자의 이름을 f라고 부른대. 펑션의 앞글자를 따서. 그래서 x를 이 상자 속에 f라고 하는 상자 속에 집어넣었더니 y가 나와요. y라고 하는 녀석은 f라고 하는 상자 속에다가 x를 집어넣었어요. 이 얘기예요. y는 fx가 갖는 의미가 이거라고. 특정 변수에 대해서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관계를 가졌을 때 그 녀석과 대응되는 숫자 하나하나들을 연결하는 그러한 식. 됐어요. 그럼 이거를 이 내용 y는 fx라는 얘기를 중학교 때부터 사실 계속 들어오는 왔을 거야. 근데 용어 정리합시다. 우리가 제일 앞쪽에 이제 집합을 배웠어요. x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그 녀석의 원소가 몇 개인가 있어. y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그 녀석의 원소가 몇 개인가 있었나 봐. 얘네들이 x라고 하는 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y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들의 몇 개씩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이러한 녀석을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함수의 이름이 f였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일단 표현은. 그러니까 어차피 저 표현 자체는 문제에서 계속 줄 거니까 큰 의미는 없어. 근데 잘 봐.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C, 그리고 여기 1, 2, 3, 4라고 하자. 어떠한 규칙이 있었는데 A라고 하는 녀석을 F라고 하는 함수 이렇게 F 라고 하는 함수 속에 집어넣었더니 A라는 녀석이 2에 대해 대응한대. 2로 대응한대. B라고 하는 녀석이 3에 대응한대. C라고 하는 녀석이 4에 대응한대.
1은 그냥 그거고 그냥 1은 아무것도 꽂히는 게 없고 그냥 이렇게 된대요. 근데 봐, 얘가 하나씩 대응하지, 얘도 하나씩 대응하지, 얘도 하나씩 대응, 얘도 하나씩 대응,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처럼 특정한 원소에 하나씩, 오직 하나씩만 대응할 때 그러한 녀석을 이제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살표를 쏘는 녀석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항상 하는 얘기로. 자, 사랑의 스튜디오.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4명하고 사랑의 짝대기 놀이를 진실게임 후후. 별로 이런 거 안 좋아해? 좋아할 것 같은데? 수비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안 좋아해? 봐봐, 얘가 남자애들이야. 남자애들 화살표기 쏘는 거야. 나 너 좋아해. 딱 부끄러워. 이 녀석들의 이름을 정의혁이라고 합니다. 정의혁. 남자는 정의로워야죠. 정의혁. 얘네들 화살표를 딱 쐈어. 화살표를 쐈을 때 나 너 좋아 화살표 쐈어. 그럼 여학생들이 화살표를 받았어. 반응이 어때요? 치역이에요. 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치역이 될 수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원소들의 이름을 공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잘 들어봐. 얘가 x에서 y로의 함수가 가능하려면 정의역에서는 화살표를 안 쏘는 원소가 단 하나도 있으면 안 돼. 남자로서 못하는 거잖아. 숙교, 나 너 좋아해 말도 못하는 거야. 아, 이런 거 안 좋아. 얘기 당당히 자기 의견을 피력해야지. 근데 어떤 원소가, 예를 들어서 어떤 원소 하나가 화살표를 2로도 쏘고 1로도 쐈다고 하자. 이 새끼 쓰레기잖아. 양다리잖아. 너도 좋고 너도 좋아해. 말이 쓰레기지.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공역은 남아도 괜찮아. 됐어? 치역이 아닌 공역이야. 화살표를 받는 입장에서는 남는 원소가 있어도 되는데, 화살표를 쏘는 입장에서는 안 쏘는 녀석이 있어도 안 되고 두 개 쏘는 녀석이 있어도 안 된대. 함수가 되려면. 됐니? 정리합시다. x에서 y로의 함수를 정리하고 싶을 때 정의역의 여기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오직 한 개씩 대응할 때 이 녀석을 함수라고 한다. 오직 하나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살표 2개 쏘는 녀석이 있으면 안 되고요. 화살표 안 쏘는 녀석이 있어도 안 돼요. 공역 중에서 정의역과 대응하는 원소를 우리가 치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용어를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루고 싶은 내용은 함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상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들 계속해서 배워왔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그 1차 함수, 2차 함수는 여러 가지 함수들 중에서 다항 함수라는 게 있어. 그 다항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극히 일부를 배웠다고요. 그럼 이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함수 그냥 그 자체,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지 않았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을 다루는 단어냐.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는 게 정의역은 뭔지, 또 치역은 뭔지, 그 녀석의 범위에 대해서도 궁금해질 거예요. 왜? 어떤 원소들이 대응했는지 알고 싶은 거거든. 왜? 행여나 그들 중에 화살표 2개 쏜 녀석이 있거나 화살표 안 쏜 녀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녀석은 함수가 아닐 테니까. 됐어? 그러니까 요 용어들 좀 잘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원소는 오직 하나씩만 대응하는, 오로지 하나씩만. 자, 여기 82페이지 저 위쪽에 얘는 표현이니까 됐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저 2페이지 아니 83페이지 2번 박스 안에 요 그림이 들어있어요. 요 그림 원소들 확인하세요. 오른쪽에 치역하고 공역하고 요 용어 차이 기억하시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서로 같은 함수, 그 뒤쪽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 뭐 이렇게 되는데 함수의 그래프는 됐고, 서로 같은 함수는 그냥 원소의 대응 관계.
중에 한 함수에서 하긴 할 건데 여기 83페이지 잠깐 머물렀다 갑시다. 여기 3번 보세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두 함수에서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는 gx일 때 두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겠대. 근데 이거 너네들 오해하지 마. 함수가 같다라고 하면 y는 어떤 특정 fx는 x의 제곱 gx는 x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다 치자. 얘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만약에 또 다른 함수가 있는데 그 녀석은 x의 제곱이래. 잘 봐. fx하고 hx하고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같은 함수지. fx하고 gx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응? 다른 함수지. 그냥 관계식만 봤을 땐 서로 같은 함수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관계식이 같은 함수라고 돼 있니 거기에? 그 정의한 내용이 그 관계식에 대한 말은 아무것도 없지. 서로 같은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가 뭐야? 정의역과 치역이야. 정의역과 그것에 해당되는 대응하는 원소들이 서로 같은 녀석.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이 녀석을 서로 같은 함수로 만들어 볼게. 정의역을 0하고 1 이렇게 주는 거지. 대응하는 저 요술 상자에 들어가는 녀석이 0하고 1밖에 없는 거라고. 정의역을 제한을 뒀어요. 그러면 제곱하면 0이고 제곱하면 0이고 대곱하면 1이고 세제곱하면 1이고 그럼 정의역과 치역이 같아지잖아. 이 두 개의 함수 다 됐어? 그럴 때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같은 함수는 물론 관계식이 똑같아 버리면 들어가는 정의역이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서로 같은 함수가 되는 건 맞긴 해요. 근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요 앞에 영재 여기 대고 역하고 대고 배웠으니까 관계식이 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다는 맞는데 서로 같은 함수면 관계식이 같다는 다르다고. 정의 자체가 관계식하고 별개. 관계식이 지금처럼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서로 같은 함수를 만들 수 있다고. 왜?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는 정의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페이지 넘겨서 문제 좀 봅시다. 85페이지. 뭐 해서 죽을 것 같다고? 폐암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폐암 걸려 죽을 것 같다. 왜? 분필가루 너무 많이 나요. 여기 어디에? 이쪽에 쌓여요. 분필가루가? 핸드폰 분필가루가 거기서 쌓여? 다 떨어져요. 어디서? 여기서? 분필가루 여기서 나와? 네, 잘 보면 엄청 많이 떨어져요. 어씨, 난 어떡하지? 쌤은 보면 합쳐서 엄청 바꿔요 쌤. X는요, 뭐를 바꿔요? 강의실. 강의실을 바꿔요? 이렇게 생겼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라. 보세요. 정의역들 중에서 안 쏘는 녀석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나중에 이제 내년이 되면 그러니까 올 겨울이 되면 이런 표현들을 배울 건데 아까 제가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잠깐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는 기억나나 보라. 다항함수. 다항함수라고 해요.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가 정역이 될 수 있어. 왜 실수잖아. 그지? 그러니 우리가 알아왔던 함수들 기억하고요. 기억하고 디귿하고요. 일단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함수가 될 수는 있거든. 미안. 다시 얘기합시다. 기억 볼게요. fx는 x.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봐. 그 결과가 몇이야?
아 얘는 fx랑 x랑 그러니까 f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x랑 똑같아진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y는 fx였지. 근데 fx랑 x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y인 거야. y는 x라고. y는 어디 있는데? 여기 있네. 됐냐? 그러니까 x의 원소랑 y의 원소랑 같은 것들이 있으면 돼. 뭔 소리지 알겠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고 0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1인 거잖아. 그 원소들이 여기 다 들어있지. 그러니 함수가 가능하다고. 근데 니은 같은 거 보시면 fx는 2x 플러스 2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0이고요 0 넣으면 2니까 2고요 1 넣으면 4잖아. 근데 집합 y에 4라고 하는 원소가 없지. 그러면 니은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이 1이라고 하는 녀석 화살표를 못 쏠 거 아니야. 4라고 한 대응하는 원소가 없으니까. 얘는 못 쐈으니까 얘는 함수가 될 수 없어요. 정역은 반드시 하나씩 대응해야 돼. 하나씩. 디귿.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이게 왜 이렇게 세게 돌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공기가 안 좋아서. 나 안 꼈어? 네? 얘기해 볼게요. 청구 다 하긴 했는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0이고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여기 있고요.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0이에요. 됐지? 다 있잖아? 얘 맞아. 리을. fx는 x분의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일이에요. 1 집어넣으면 1이에요. 다 있는데 0은 못 넣지. 이런 식인데 0은 못 넣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니라고. 함수가 될 수 없어요. 미음 fx는 x의 제곱 y 집어넣으면 1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1 얘는 됐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하고 미음이 함수가 될 수 있는 녀석들. 이런 내용이야.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쉬운 부분은. 다음 페이지. 다음 문제 답하세요. 네. 1번. 자연수 전체 집합 n에서 n으로의 함수 f에 대해서 그럼 자연수만 가지고 놀자는 얘기네. fx는 x의 양의 약수의 개수로 정의할 때 f의 8 더하기 f의 25는 아예 너무 쉽잖아. 얘 몇 개야? 8의 약수 몇 개야? 네. 물고기 1, 2, 4, 8 4개죠? 4 더하기 25의 약수는 몇 개야? 1, 2, 5, 1, 5, 25 3개 3개는 7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 넘어갑시다. 자 오른쪽에 3번 보시면 집합 x를 마이너스 1, 3으로 한대요. 이 녀석을 정의역을 하는 두 함수. 자 봐. fx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gx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f는 g. 그러니까 이게 뭔데? 서로 같은 함수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관계식이 기본적으로 다 같니? 다르네. 그러니 지금 이문 문제 같은 경우에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관계식이 같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갖다 질 수도 없긴 하지만 관계식이 같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대응되는 녀석들 그 정역과 치역의 원소들만 제대로 짝지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봐봐.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여기 1 들어가니까 얘랑 사라지고 마이너스 2 되잖아. 됐어? f에다가 3 넣으면 어떻게 되니? 3 넣으면 9, 6, 15, 14, 3,14 이렇게 될 거야. 됐어? 그러면 G-1도 마이너스 2면 되고요. G3도 14면 된다고. 이해돼? 그럼 봐봐.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볼게.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3 넣으시면 3A 플러스 B는 14. 뭐 되니? 연립방정식 되죠. 이거 푸시면 된다. 한번 풀어볼게요. 아래에서 위에 거 뺍시다. BB 사라지고요. 4A는 16.
A는 4. 그럼 A가 4니까 4, 3, 12, B는 2. 이렇게 나오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게. GX 푸는 방법에 그냥 처리해요. 사실상 지금처럼 정의역이 이렇게 정수 단위는 2개 해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고 3일 때 14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본다고 치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여기 3일 때 14 여기 14라고 치면 여기 그냥 이게 그래프지. 점 2개 찍는 게 그냥 그래프인 거잖아. 그렇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을 그리거나 포물선을 그리거나 하는 건 기본적으로 좀 차려도 턱 깨지 마. 돌려. 기본적으로 선을 긋는다는 얘기는 해당되는 범위 안에서는 실수 전체여야 돼. 근데 만약에 정역을 자연수로 제한해주면 설령 y는 2x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정역이 자연수입니다라고 한다면 3, 4분면 무시하시고 여기에다가만 땡땡땡땡땡 이렇게 점을 찍어줘야 되는 게 그래프인 거야. 항상 선으로 그려야 그래프인 게 아니라 정역에 맞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 지금 내가 이 녀석 역시 2개의 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실수 전체였다라고 한다면 얘는 직선이잖아. 직선의 방정식 구할 줄 알잖아. 그렇게 구하셔도 돼요. 실제 그래프를 그리면 좀 무게긴 하지만 봐.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얘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면 gx라고 하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3, 14를 지나는 그러한 직선이겠네. 됐어요? 그런 직선의 형태인 거잖아. 그 중에 점 2개인 거니까. 어려워? 이해 돼? 안 돼? 되면 얘기 좀 해봐봐. 기울기 그어볼게요. 3 빼기 마이너스 1은 몇이니? 4. 14 빼기 마이너스 1은 몇이야? 16이지. 그럼 이게 뭐야? 4. 얘가 뭐야? 기울기. 기울기 어딨어? 여기. 그래서 A가 4라고. 됐니? 그럼 A 4 구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만들려면 B는 2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연립방정식 하셔도 되고요. 당연히 그래프의 개형을, 그러니까 식 자체, 관계식의 개형을 이해하고 가는 게 훨씬 속도는 빨라.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걸 풀이 방법을요. 일일이 연립방정식 하는 것보다는 자, 하나 더 넘겨봅시다. 자, 88페이지는요. 제가 8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때 같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89페이지 펴놓고 칠판 주고.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해서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죠. 함수의 본질 자체를 좀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단원이라고. 이렇게 있을 때 1, 2, 4, 5, 6까지 해놓고 이렇게 대응하는 거 씁시다. 여기 정말 중요하다. 잘 봐봐. 첫 번째, 함수의 이름이 이런 애가 있어. 함수. 이름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그 맞다이의 느낌. 1대1 함수.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에다가 그려놓은 게 1대1 함수야. 명칭 잘 기억해. 헷갈릴 수 있으니까. x의 원소, 집합 x의 원소 하나하고 하나에서 대응하는 어떠한 원소가 있거든? 근데 x의 원소가 바뀌면 그 대응하는 원소도 바뀌는 거지.
뭔 얘기냐면 야 y는 3 이거 함수야 아니야?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잘 생각해봐. 이거 함수야 아니야? y는 3 정신 차리고 맞아요. 함수 맞지? 근데 x는 2 이런 녀석은 함수 아니었잖아. 네. 얘는 함수야. 그럼 생각해봐. 얘는 정의역이 예를 들어서 1, 2, 3, 4 공역이 1, 2, 3 이렇게 있다라고 친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녀석들이 3, 3, 3, 3으로 간다며. 이해되냐? 어떤 상황인 건지? 다른 녀석들은 상관없이 그냥 여기 있는 정의역들이 모두 3으로 꽂히는 게 이런 녀석이라고. 다시 말해서 정의역의 원소들은 화살표를 쓸 때 안 쏘면 안 되고 한 놈이 두 개를 쏴도 안 되긴 하지만 한 녀석이 쏜 대응하고 있는 그 원소에 다른 녀석도 똑같이 대응해도 돼. 이런 녀석은 함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제약은 정의역에 다 달리는 거야. 함수에서의 제약은.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2:1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아까처럼 중복되는 거 없이 한 놈이 한 놈한테 다른 녀석은 그 다른 원소에 대응하는 녀석을 1:1 함수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거를 좀 식으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잘 봐봐. 얘는 집합 X에 있는 원소들이야. 얘네 둘이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X1이라는 한 원소 1번 원소하고 2번 원소하고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 녀석들을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요술상자에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도 다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거 내용 이해돼? 그러니까 원소가 지금 딱 두 개란 얘기가 아니라 원소는 쫙 있는데 정역의 원소는 쭉 있는데 원소가 달라지면 대응하는 녀석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화살표가 중복된 녀석이 단 하나도 없는 거야. 됐어? 이러한 녀석. 근데 봐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진짜 양쪽에다 쌍별을 날린 적은 진짜 없었는데. 있어요. 없어. 이런 거 없었어. 얘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정말 중요해. 아? 1:1 대응이라고 하는 녀석은 잘 봐. 1이 4에 대응하고 2가 5에 대응했어. 근데 6 혼자 남지. 치역이 아닌 공역이 남잖아. 그런 녀석이 있으면 안 돼. 1:1 함수는요. 대응되는 그러니까 화살표를 받지 않은 치역이 되지 않은 공역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런 녀석을 다 따져봐서 1:1 대응이라고 하는 건데 1:1 함수라고 하는 건데 1:1 대응이라는 녀석은 굉장히 칼 같은 녀석이야. 정역의 원소 하나 거기에 공역의 원소 하나만 딱딱딱 대응하는 녀석. 그러니 기본적으로 1:1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그대로 가져가야 돼. x1이 x2하고 다르면 그 녀석을 집어넣은 함수값 fx1 하고요. fx2하고 달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다가 공역하고 치역하고 같아야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더 붙어요. 그럼 생각해봐라. 야, 공역은 치역이 될 수 있는 모든 원소, 그러니까 이 녀석과 정역과 대응이 되려고 하는 모든 원소를 공역이라고 하는 건데 그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진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남는 원소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해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겠지 기본적으로. 근데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하고도 똑같아야겠네. 됐니? 1:1 대응의 대표적인 예가 1:1 대응의 대표적인 예가 일차 함수예요. 생각해봐. 1차 함수는 좌표평면상에 어떠한 도형의 형태로 나타나? 직선이지.
이렇게 되지. x 값이 바뀌면 y 값이 달라져. 실수 전체라고 했을 때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달라지네. y 값이 달라지면 x 값이 달라지네. 그런데 그 달라지는 녀석이 이게 하나씩 쭉 진행하기 때문에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삼는 그러한 직선은 언제나 1대1 대응이겠다 라는 거고, 요거 말고도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녀석을 무리함수라고 얘기를 해. 무리함수도 일사분면에서만 생각하면 얘도 1대1 대응이야. 우리가 생각했던, 알고 있는 이러한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니 아니니? 아니지. 왜? x 값이 하나인데 y 값이 두 개나. x, 아니 그게 반대로 얘기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얘가 y는 x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1일 때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1 때의 함수값이 같잖아. 그럼 1도 1로 가고 마이너스 1도 1로 갖다 붙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며. 그지? 이런 녀석 제가 봐봐. 그래서 내가 아까 왼쪽 88페이지에 문제를 하나 건너뛴 거야. 함수 1대1 대응 판별합시다. 직선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2차 함수가 하나 있고요. 원이 하나 있고요. 이 정도만 한번 해볼까? 좀 이해될 것 같아. 내가 함수는 파란색으로 판별을 하고 1대1 대응은 빨간색으로 판별할게. 함수의 판별은 세로선 그리시면 돼요. 내가 임의의 세로선을 그렸을 때 그 세로 방향으로 직선을 그렸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한 개면 함수야. 그렸어. 한 개지. 또 그렸어. 한 개지. 그래서 함수야. 얘 그렸어. 한 개 만난다. 이렇게 그렸어. 한 개에서 만난다. 그래서 함수라고. 얘의 명식은 그래서 1차식이니까 1차 함수. 얘의 명식은 2차 함수. 근데 세로선 그렸어. 몇 개에서 만나니? 두 개에서 만나니? 그럼 얘 함수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이름은 원의 방정식. 이해돼? 그럼 1대1 대응은 가로선을 그리시면 돼요. 가로선을 그려서 몇 개에서 만나니? 한 개요. 아이고! 가로선을 그렸어? 한 개에서 만나잖아. 그러니 얘는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기도 한 녀석이고, 얘는 가로선 그렸어. 안 만나네. 그래, 안 만나는 건 좋다 이거야. 가로선 그렸어. 두 개에서 만나네. 그러면 함수는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 가로선 그렸어. 함수도 아니고 1대1 대응도 아니고. 됐어? 그러면 잠깐 88페이지 문제 봐봐. 함수의, 필수에서 4번이에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것이야. 세로선 그래프. 다 하나지. 다 하나에서 만나. 세로선. 근데 뭐만 아니야? 4번. 4번만. 그럼 봐봐. 문제는 아니지만 1대1 대응도 한번 판별해보자. 4번은 함수도 아니니까 1대1 대응도 아닐 거 아니야. 1번. 직선은 직선인데 절대값 끼고 있는 저기는 꺾이지. 위쪽에다 가로선 하나 딱 그려보면 바로 판별이 되잖아.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야. 그지? 2번 봐봐. 얘는 가로선 쫙 그렸어. H 젠장 다 만나잖아. 그냥 가로선인 거잖아. 당연히 얘도 1대1 대응 아니지.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가로선 중간에 평행한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얘도 1대1 대응은 아닌 거야. 5번도 1대1 대응 아니지. 왜? 가로선 그렸을 때 두 개에서 만나는 생기니까. 이해돼? 그럼 1대1 대응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더 보세요. 아직 그래프의 개념을 배우지는 않았는데 y는 x의 세제곱 이런 녀석이 있다 치자. 세제곱. 그럼 얘는 그래프의 개념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가. 이해돼?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2차 함수보다 y는 x제곱보다 더 납작하게 올라갔다가 1보다 커지는 시점부터는 2차 함수보다 훨씬 더 뻥튀기 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3차 세제곱이기 때문에
음수일 때는 그대로 아래쪽으로 떨어지겠지. 아, 세로선 그래서 한 개에서 만나네. 세로선 그래서 한 개에서 만나네. 얘 함수지. 함수잖아. 그 3차 함수야 이름이. 가로선 그렸어. 한 점에서만. 가로선 그려 한 점. 가로선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잖아. 얘 1대1 대응이야. 그러니까 직선만 1대1 대응이라는 건 아니야. 됐어요? 그리고 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2차 함수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얘 1대1 대응 아니지. 근데 정의역이라고 하는 녀석을 제한을 해보자. 축보다 크다. 이렇게. 그러면 가로선 그려도 한 줄에서 만나잖아. 이해되니? 가로선을 그렸을 때에 지금처럼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1대1 대응인 건데, 아까 얘기했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녀석은 역함수의 조건이 된다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역함수를 만들 수 있고, 얘를 역함수로 만들면 그게 무리함수야. 연결이 돼요. 2차 함수를 역함수를 만들면 무리함수다. 얘는 지금 이 내용은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함수 판별은 이렇다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문제에서 풀다 보면 1대1 함수예요, 1대1 대응 함수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이 식을 딱 주는 경우가 있어. 이 식을 보고서 이게 1대1 함수구나 아니면 2a까지 있으면 1대1 대응이구나를 찾아내면 되는데, 명제에서 대우와 원명제는 항상 참것을 같이 하죠. 그지? 그러니까 얘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녀석을 이해하라는 뜻이야. 왜? 얘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거든. 이렇게. 얘의 대우 명제잖아.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겠지. 얘 뜻은 뭐야? x1하고 x2를 f라고 하는 함수 속에 집어넣은 함수값들이 서로 같으면 그 원소들은 사실은 같은 원소였네요.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다른 게 1대1 함수인 건데, 서로 다른 게 1대1 함수인 건데, 얘도 가로가고 가로가 녀석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녀석은 같은 정의역의 원소였다. 그걸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면 편해. 원소의 개수를 조금 늘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갔어. 얘 무슨 함수야? 그냥 1대1 함수야. 왜? 얘 때문에 1대1 함수. 근데 얘가 없어졌어. 만약에 없었대. 이렇게 돼 있었대.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되는 거. 됐어요? 요게 핵심이에요. 자, 2가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상수함수. 이렇게. 잘 봐. 상수함수는 fx는 k 이런 녀석. 아까 말씀드렸죠. y는 3. 얘 도형 그 그래프에 그리면 어떤 도형 나와? 직선 나오지. 그 직선은 직선인데 어떤 직선이야? x축에 평행한 그런 직선. 내지는 y축과 수직으로 만나는 그런 직선. 그러니 x의 값에 상관없이 y 값은 무조건 3.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1,3, 1,3, 2,3, 3,3, 4,3, 5,3. x의 원소가 다다다다 있을 때 y의 집합 y의 원소가 1, 2, 3 이렇게 쭉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원소들이 3에 다 와서 꽂혀버리는 그러한 함수, 그런 녀석을 상수함수. 얘는 간단하니까 지울게요. 한등함수 봐. 한등함수의 정의는 이거예요. fx는 x.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떤 직선 떠올릴 수 있냐? 어떤 직선? 뭐라고? 그치. y는 x. 잘 봐. 말장난 또 한번 해볼게. y는 x는 한등함수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니까 봐봐.
함수는 뭐냐면 이거 처음에 상수 설명했던 것처럼 이 식 자체를 그냥 그대로만 얘기해 볼게. F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요술상자가 있는데 그 속에다가 X를 집어넣었더니 그냥 X가 나오더라는 거야.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2 나오고 3 들어가면 3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수 1에서 항등식이라는 걸 배웠을 때 항등식은 뭐야?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녀석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항등 함수라는 것은 요술 상자를 기준으로 들어가는 녀석과 나오는 녀석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항등 함수라는 건 맞아. 근데 항등 함수가 y인데스다 하면 맞냐 틀리냐? 맞게 틀리게? 맞아요. 맞으면 내가 아무나 쓸 거야. 그래요. 틀려요. 왜 틀려? 왜 항등 함수 마이너스가 아니야? 아? 사실 정의역의 범위를 실수 전체라고 주면 이 녀석이 항등함수가 되는 건 맞아. 항등함수는 얘밖에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정의역을 내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줬어. 근데 fx의 관계식이 x의 세제곱이래. 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얘 세제곱하면 0이잖아. 1 세제곱하면 1이잖아. 그러니 정의역을 지금처럼